공략주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본격적인 종목들 오픈하기 전에 간단하게 AS부터 듣고 갈게요. 우선 첫 번째로 현대 에버다임. 사실 어제 딱 목표가 찍어줬어야 했는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목표가까지는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새로운 매수 기회다라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아직 모멘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재료나 이런 모멘텀이 남아있는 기업을 그래도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확실히 이런 기사에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전히 좀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직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상승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정 때도 마찬가지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시세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구간을 돌파할 때 네. 오히려 더 강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제 윗꼬리를 잡아먹는 그런 장대 양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모멘텀이 남아 있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추세를 좀 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이 추세 자체가 깨지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관점. 그래서 지금 이 추세선을 한번 쓱 그어보게 되면은 지금 하단부로 봤을 때 지금 주 캔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한 9,100원, 뭐 9,200원 지금 현재가 부근이겠죠. 그래서 이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시고, 근데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그럼 역시나 뭐 21선이나 61선 계속적으로 지지선을 좀 확인을 하면서 재진입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사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아니면 남북 경협주든, 네. 그래서 이슈만 좀 발생을 하면 그래도 계속적인 상승이 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은 일신석재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고가권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만 발생하면 두 자릿대 상승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거래량도 이제 같이 실리게 되면서 이런 슈팅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매수세는 들어온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관련해서 뭐 SG라든지 아니면은 뭐 SY 스틸텍, 네, 이런 기업들 보면은 현대 에버다임 대비해서 월등히 좀 높은 위치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대비해서 오히려 아까 제가 이 순환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는 기업들만큼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좀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로 또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로 봤을 때는 일단은 10,000원 구간 돌파를 한번 보자. 네, 그래서 10,000원 돌파 이후에는 오히려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주가 자체는 이 장기 이평선 지금 121선 상단에서 계속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래도 이 우상향 추세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한번 보시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이 그래도 그때 말씀 주셨던 가격대에서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 당시에 손절가를 7,4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좀 이제 올라왔으니까 손절가가 아니라 익절가로 조금 더 업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 전략은 동일하게 가져갈까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9,100원, 뭐 9,120원, 뭐 9,130원 정도가 이제 다음 이 추세선 하단부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가격대를 이탈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수익권이니까 부담 없이 좀 챙겨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둔 다음에 또 다음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지가 확인되면 또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추세선도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이 수평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더라도 이전 시세가 한번 나오고 계속 이 구간에서 자리를 좀 지켜주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뭐 추세선 두 개가 좀 겹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를 확인 한번 해줘도 된다. 근데 다만 이 시장 영향,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5% 가까운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또 빠지다 보니까 이 하락폭, 조정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한 뭐 2%, 3% 나올 게 지금 5% 정도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도 지금 뭐 33% 전일 대비해서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크게 빠져나간 물량은 아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목표가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400원으로 잡아주셨지만 손절가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9,100원 라인으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10,000원 돌파할 경우에 장대 양봉도 기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추세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끌고 가보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AS 종목 대양전기공업.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야금야금 올랐습니다. 혹시 가격 전략에 변동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 평균 거래량이 10만 주를 잘 안 넘어요.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좀 부각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3%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량 역시 45,000주로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시장만 다시 안정화되고 반등이 나오면은 충분히 좀 말아 올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실적 기반으로 또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선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배전반이나 이런 전력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같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니까 조금 더 길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추세를 기억하자. 네. 네. 야금야금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뉴스 하나 나올 때 한 종목이 빵빵 튀는 걸 보면서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방용 조명이라고 해가지고 전력과 또 조선 같이 겹테마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조금 더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그때 당시 말씀 주셨던 16,000원 목표가 손절가 12,500원으로 끌고 가 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로 또 텔레칩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텔레칩스도 사실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네. 이 종목도 목표가 19,200원. 아직까지는 살짝 더 열려 있는데 그대로 끌고 가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나 마찬가지죠. 네. 제가 지금 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바닥주로서 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서서히 올라오게 되면서 뭐 두 자릿대 지금 수익률은 좀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미 뭐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혹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수익을 챙기셨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 역시나 지금 흐름 좋죠.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이제 트럼프에서 또 그런 언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관련주들이 또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한 2차례 실린 이후에 이제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는 그런 캔들이 형성이 되고, 근데 이제 대량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되면 이때 오히려 빠져나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때 들어왔었던 거래량이랑 좀 비슷하게 좀 발생을 했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이때 들어왔었던 물량이 이때 꼭지에서 다 팔고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오히려 영망치형으로 형성이 됐고, 근데 이제 추세는 지금 정배열로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런 캔들 몸통을 한번 봤을 때 이 윗꼬리 구간 내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채워간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 영망치형 캔들을 봤을 때 매도하고 빠져나갔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특히나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형성이 됐을 때는 오히려 매집봉으로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들어온 건지 나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역시나 뭐 조정이 살짝 나오더라도 11일평선 지지받고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목표가 19,200원 그대로 한번 유지하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17,000원대에 나왔던 윗골이 야금야금 채워가면서 19,200원까지 다시 한번 기대받을 수 있는 종목 자율주행과 반도체 겹테마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종목을 또 받아볼까요? 첫 번째 공략주 에이직랜드 가져와 주셨는데요. 확실히 데이터 센터 쪽 그리고 AI 인프라 쪽, 반도체 쪽 모두 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이직랜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이제 에이징랜드 하면은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으로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국내 유일한 TSMC의 협력사다. 네. 일단은 이게 좀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확충에 대한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스타게이트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 스타게이트라는 또 재료가 나오게 되면서 에이징랜드와 같은 기업이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에이징랜드나 AD 테크놀로지나 뭐 가온칩스 이런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 그래도 비교적 강세를 좀 보여줬거든요. 일단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지금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3사 합작법인이잖아요. 그게 이제 오픈 AI랑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뭐였죠? 그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오라클, 네, 오라클이랑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뱅크 이렇게 세 개 네. 회사거든요. 근데 또 이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중에 ARM이 있어요. 근데 그 ARM이 이제 기술 협력사로서 참여를 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죠. 게다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90%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합작법인을 세우게 되면서 또 그런 자회사 활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TSMC도 있지만 ARM 파트너사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근 시장 흐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파트너사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솔루션 판매 라이센싱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막 주가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 확충이 되면 될수록 이런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여전히 추가적인 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아직 꺾이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실적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지연이 된 게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로 전환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다시 흑자 전환을 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작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가 한 1,400억 정도 지금 이미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올해 하나둘씩 좀 반영이 되면서 그러면 오히려 흑자 전환까지 했다 이런 이슈가 더 붙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스타게이트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있지만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도 이 에이징랜드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에이징랜드 하면은 이런 기존 반도체,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도 그랬고, 그런데 그게 지금 연차가 좀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오토모티브에 대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처음에는 막 6%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거의 20%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토모티브라는 거는 즉 차량용 반도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매출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분명 시장은 계속 재료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관련주를 찾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좀 발생을 했을 때 막 관련주들을 오르겠죠. 또 차량용 반도체, 아까 텔레칩스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에이징랜드 지금 이 차량용 반도체 매출 증가하고 있다, 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부분만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또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또 다양한 재료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재료를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속을 했었던 게 이행만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관련주들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부분 보시고, 지금 또 공개 방송 통해서도 이미 에이징랜드를 좀 소개를 해드린 상태예요. 근데 지금 가격대가 딱 39,700원 이하로 드렸는데 지금 아직 그 가격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를 잡자면은 현재가 39,700원 이하로 좀 분할 매수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사실 지금 높게 잡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43,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계속 좀 저항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전에도 이 43,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하면서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때 탈출을 못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대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매물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43,000원 구간 오면 떨어지고 오면 떨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하자.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았고,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43,000원 구간만 좀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뭐 5만 원대까지도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매물대가 좀 많이 몰려있는 구간으로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43,000원 끌고 가보고요. 손절가는 34,000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는 게 에이징랜드 TSMC 실적 굉장히 잘 나왔던 날 제가 굉장히 관심주로 담아봤던 종목이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스타게이트나 아니면 자율주행 쪽에 모멘텀도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아직 재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 다음 공약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공조인데요. 1월 8일쯤에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곤 있지만 어제도 한 7% 강한 상승, 오늘도 2% 플러스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인트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일단 삼성공조는 뭐 기존에 좀 드렸었던 종목들과 좀 달리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가져온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삼성공조라고 하면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공조 시스템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전에는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지금 이 발열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용 이 공조 시스템과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공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왔던 부분들을 기반으로 액침 냉각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차세대 냉각 기술로 계속 언급이 되는 게 액침 냉각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서 뭐 GST라든지 뭐 K엔솔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오늘 장 초반에 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이 삼성공조라는 기업이 또 크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슈만으로 상한가를 갈 정도로 굉장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업이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시가총액에 있겠죠. 네, 시가총액이 지금 1,100억밖에 되지 않고 유통 비율도 4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적 좀 가벼운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특히나 지금은 이런 이슈에 따라서 뭐 기사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가 크게 좀 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 번쯤은 좀 공략해 볼 만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 단기적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전에 상한가봉을 형성을 했고 그 고가가 12,000원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급등 나왔다가 뭐 급락도 나왔다가 계속 이런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상한가봉 자체는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즉 12,000원 구간에서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완전하게 차익이 막 쏟아지면서 추세를 깨버리는 모습이 아니니 여전히 이 기대감은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종가상의 위치를 한번 보게 되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좀 형성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13,500원이라는 가격대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추세선을 한번 딱 그어보게 되면 어때요? 제가 뭘 말하고 보여요. 싶을까요? 저 박스권 매매? 박스권 매매도 박스권 매매인데 지금 종가상 최고가라는 겁니다. 어, 그죠? 지금요. 네, 그래서 이 가격대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종가상 최고가로 살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의 급등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이때 13일 날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시초가가 13,500원 구간이었지 결국에는 종가는 12,7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봤을 땐 여전히 제일 높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단기적인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조정이 나왔지만 지금 11 이평선 구간도 이탈하는 모습이 잠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회복을 하면서 지금 5일 이평선도 채 이탈하지 않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자면, 지금 이전 고점으로 지금 잡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5,000원 구간에서 일단은 찍고 지금 꼬리를 길게 달려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니까 1차 목표가는 15,000원 구간으로 좀 잡아두고, 역시나 이제 돌파 확인되면은 계속적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12,000원 구간에서 좀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12,000원으로 만약에 타이트하게 잡으면 지금처럼 이탈했다가 꼬리를 달면서 다시 올라오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2,000원으로 딱 잡기보다는 12,500원으로 한번 잡아두고, 11,500원이죠. 11,500원으로 잡아두고 이제 라운드 가격대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 라운드 피겨에 대한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앞선 윗꼬리를 다 채울 수 있는 15,000원까지를 목표가로 잡아가 보고요. 현재 하방 경직성이 강하게 두드러지고 있는 라인이 12,000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널널하게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삼성공조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액침 냉각 쪽으로도 관련한 모멘텀 있는 종목 받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요즘 또 이거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우주항공 키워드요. 네. 어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아주 강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도 컨택도 마찬가지로 7% 함께 올라갔습니다. 두 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을 매수 기회라고 봐야 할지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컨택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전에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못 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분들까지도 다들 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좀 분사해서 설립이 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해왔냐, 그러니까 이전에 뭐 누리호 개발이라든지 발사 이런 부분들을 이 연구원과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공동으로 또 개발하면서 또 발사를 했었던, 그러니까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국가 기관으로서 지금 계속 해왔던 기업인데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이제 회사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 우주항공에 대한 이런 기반은 잘 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이 국내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개발에 대한 부분도 계속 확대해 나간다라는 이슈가 계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주들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또 이제 우주 지상국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상국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지구상에서 이제 위성과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관측하고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위성 발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통신, 이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위성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상국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뭐 화성 개척에 대한 이슈 역시나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여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슈가 좀 들려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이 스페이스 X 관련되기만 하면은 상승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컨택 같은 경우에도 앞서 이제 위성 관리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도 뭐 받아서 하고. 근데 지금 이 스타링크를 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X가 또 위성을 엄청나게 좀 발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 X도 당연히 주요 고객사로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도 계속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통신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자율 규제, 뭐 자율주행 규제 완화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특히나 이 중국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도 규제한다, 뭐도 맞아요. 규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가요? 아니요, 널널합니다. 아, 널널한가요? 네. 네, 얘기가 좀 길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전에도 보면은 이 통신 장비에 대한 규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통신 장비 1위 기업이 중국 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민간뿐만이 아니라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기업의 이 통신 장비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통신 장비 규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이거 우리 비밀들 다 가져갈 수 있다. 뭐 개인정보부터 시작해서 뭐 이 민간 기업의 뭐 비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부의 그런 기관에 있어서도 그런 정보들을 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 통신 장비에 대한 체계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은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차세대 통신으로 인해서 이제 위성 쪽으로 지금 변동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사실 이 광섬유에 대한 네트워크가 중심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위성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규제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광섬유 기반의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는 조금 완화가 되고, 왜냐면 그때도 이제 5G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완화가 됐는데 사실상 이 위성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규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 중국에 대한 리스크 역시도 좀 낮출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든 이 중국에 좀 앞서 나가려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스페이스 X, 이 스타링크도 있고 또 이 아마존에서 나오는 블루 오리진도 있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지금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확대가 되어야 이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에 있어서 이 미국 기업들이 또 완전하게 이 패권을 쥐어지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뭐든 에너지 패권, 뭐 그냥 다 패권을 지금 1등을 차지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 부문에 있어서도 충분히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우주항공에 대한 재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스페이스 X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네. 대한 부분도 역시나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또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 한번 돌아와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소폭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수가는 뭐 11,000원에서 11,300원 구간 뭐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역시나 이전 고점 구간으로 일단 잡아봤습니다. 항상 이제 매물대 소화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1차 목표가 13,000원 잡아주시고 또 손절가는 역시 추세가 이탈하는 가격대라고 좀 볼 수 있는 이전 저점 구간 라인이라든지 혹은 지금 장기 이평선 구간이 살짝 이제 아직까지는 좀 우하형 추세거든요. 그러면은 10,000원 살짝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9,300원 정도로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스페이스 X 그리고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까지 앞으로의 우주항공 쪽의 규제는 완화될 것 같은데 중국 쪽으로의 규제는 강하게 들어갈 것 같다. 그 사이에서 위성 네트워크 컨택 받아봤습니다. 가격 전략 잘 끌고 가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좋은 정보 말씀 주셨던 딜사이트 S 강호진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